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첫 시간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 계란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그쵸. 계란이 깨지는 건 단순히 모양만 변하는 거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물리변화죠. 그러면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서 더 달달한 맛으로 변하는 거는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사과에서 처음이랑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색과 맛이 변하는 거니까 화학변화가 되겠죠. 두 번째 시간에는 화학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원자의 배열, 물질의 종류 중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뭘까요?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죠. 원자의 배열은 처음과는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원자의 배열은 변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도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변하죠. 마지막으로 이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첫 단계는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반응물인 물을 왼쪽에 쓰고 그리고 화살표를 쓰고 생성물인 수소와 산소를 오른쪽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물은 H2O, 그리고 수소는 H2, 산소는 O2로 나타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화학식 앞에 쓰는 개수를 맞추는 건데, 맞춰보면 물인 H2O 앞에 2를, 수소인 H2 앞에 2를 써주면 반응 전과 후에 모두 수소 원자 4개, 그리고 산소 원자 2개로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화학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규칙이 뭔가요? 규칙? 규칙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화학반응의 규칙이라는 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지켜야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반응 법칙을 배울 거예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법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질량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교과서 26쪽을 펴고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탄산나트륨 수용액 10ml를 붓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 10ml를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전자저울 위에 올려서 전체 질량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붓고 뚜껑을 닫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죠.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지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 탄산수소 나트륨 0.5g을 페트병에 넣어줘요. 그리고 시험관에 식초 10ml를 담아서 페트병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을 기울여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식초를 반응시킬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기체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다 일어난 다음에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기체가 발생하면서 질량이 줄었을 것 같지만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똑같아요. 자, 방금 본 실험 동영상이랑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 27쪽의 정리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탐구활동에서 본 실험 중에서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던 첫 번째 실험을 지금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교과서 28쪽 그림 4를 같이 보면 됩니다. 탄산나트륨 10ml랑 염화칼슘 10ml가 있어요. 이때 탄산나트륨의 화학식은 Na2CO3예요. 이 탄산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이랑 그리고 탄산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탄산나트륨 수용액 속에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인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있냐면 Na2니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인 탄산 이온은 1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의 화학식은 CaCl2예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물에 녹아서 칼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염화칼슘 수용액 속에는 빨간색 네모인 칼슘 이온은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인 염화 이온은 Cl2니까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량을 측정했더니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234g이 나왔어요. 이제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부으면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의 앙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흰색 앙금은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 앙금 쪽에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각각 2개씩 들어있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그대로 물에 녹아 있습니다. 질량을 측정했더니 234g이 나왔어요. 반응 후에 이렇게 흰색 앙금이 생겨서 뭔가 질량이 변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예요. 반응 전에도 234g, 반응 후에도 234g. 그 이유는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온들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지 갑자기 새로운 이온이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이온뿐만 아니라 원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에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8쪽에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림은 메탄올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응물은 뭔가요? 그쵸? 반응물은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메탄올과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생성물은 뭘까요?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메탄올이 연소를 할 때 메탄올 2분자랑 그 다음에 산소 3분자가 반응을 해서 물 4분자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2분자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를 비교해서 써보면 반응 전에는 탄소 원자가 메탄올에 이렇게 있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메탄올에 2개 그리고 산소에 6개가 있어서 총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메탄올 한 분자에 4개씩 있는데 메탄올이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도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보면 탄소 원자는 이산화탄소에 2분자가 있고요. 산소 원자는 물에 4개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4개 해서 총 8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물 한 분자에 2개씩 있는데 물이 총 4분자가 있으니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메탄올과 산소가 있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생성물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을 이루는 이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설명을 해보면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랑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종이를 태우고 나면 재만 남는데 이거 질량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종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기체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기체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강철솜 알아요? 이 강철솜이 되게 실처럼 얇은 철이 솜처럼 뭉쳐있는 거를 강철솜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철솜을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양팔 저울에다가 같은 무게의 강철솜을 매달고 오른쪽에 있는 강철솜만 태우면 저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태운 강철솜이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증가하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연소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했죠? 그쵸? 물질이 산소랑 결합한다고 했죠? 강철솜을 태우면
강철솜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요. 이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반응 후의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아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소하면서 결합한 산소의 질량까지 반응 전 질량에 더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워봤는데요. 수업만 들으면 배운 내용이 다 날아가는 거 알죠, 여러분? 딱 5분만 투자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뭔지 안 보고 설명하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